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윤석열과 조국 사이에 낀 박영철 드디어 입을 열다 입니다. 박영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에 있는 반부패 비서관이죠. 그래서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그동안 윤석열과 조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정말 고뇌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간적인 고뇌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침내 검찰 조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윤석열이냐 조국이냐 이런 거죠. 결국 검찰은 아니면은 검사 출신들은 마음의 고향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치검사들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과 형 동생하는 사이인 박영철도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박영철의 입이 일파만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 김기현 선거 개입 정치 공작 사건하고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편했던지 반부패 비서관직 사의를 표명했고요. 후임 인사가 검증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조만간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죠. 이제 변호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이 그러니까 조국이 민정수석을 할 때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방위적인 포위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라든지 아니면은 황운하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통한 정치 공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여러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핫한 것은 요 최근에 유재수 건하고 황운하 김기현 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박영철이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재수 건에 대해서는 조국이 그 당시에 회의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 다시 말하면은 덮어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은 유재수가 노무현 시절에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고시 출신의 사급 공무원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자 하는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서 수행비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노뿐만 아니라 지금은 친문이 되겠죠. 친문 세력들하고 어떻게 보면 직업 공무원 출신으로서 보기 드물게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민원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유재수 살려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호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호철 국정상황 종합실장이라든지 그 당시에 또 그 당시에 제1부속실에서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김경수라든지 실세들이 많죠. 또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 지금은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이것이 대통령십니다 해가지고 또 여기저기서 실세들이 전화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재수 살리기 운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이 줌으로써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본인 위선이 이 사건에 개입을 했다 하는 것을 박영철의 그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 죽겠다. 제발 좀 덮어라. 결국은 이제 감찰 무마를 결정을 하고 전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그 특감반장이었던 이인걸도 상당히 황당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제 특감반원이 한 1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조국과 반부패 비서관 박영철, 그 다음에 특감반장 이인걸 등등을 고소를 했잖아요. 고발을 했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김기현 그 당시 울산광역시장 떨어뜨리고 송철호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되겠죠. 예비후보를 살리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서 사실 김기현, 황운하, 그러니까 김기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청와대하고 황운하가 개입이 된 정황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박영철 비서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첩보를 백은우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한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민정수석실 산하에 4개의 비서관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정비서관입니다. 민정비서관실로 사실 전국에서 별의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쌓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울산광역시장 현역 시장이었던 김기현하고 관련된 첩보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백은우를 통해서 첩보를 받았다는 건데 백은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뭐 백은우가 그 당시 말이 민정비서관이지 민정수석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했겠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실세였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실세 중에 한 사람인데 뭐 본인이 거의 뭐 민정수석 정도라고 착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은우가 민정비서관 하면서 일종의 이 첩보팀, 사찰팀을 별도로 운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나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은우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첩보 수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죠. 결국은 사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은우가 조직한 팀에서 사찰을 했다는 이야기밖에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백은우가 이런 첩보를 어떻게, 사실 뭐 이 민정비서관실에 들어오는 것들은 뭐 첩보라고 하기보다는 되게 이제 민원 해결을 해달라고 올라오는 거죠. 주로는 뭐 엄해성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첩보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첩보를 정보 수집을 해서 첩보를 가질 그런 포지셔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백은우가 첩보를 누구에게? 박영철에게 전달을 했다는 것은 사찰팀을 운영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명백한 민정수석 비서관의 비서관실의 민정비서관으로서 월권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박영철이 검찰에 출석해서 유재수 건하고 관련해서 조국이 회의에서 여기저기서 소위 말해서 감찰을 무마하라는 그런 압력성 전화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덮어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김기현 울산시장 떨어뜨리기 일환으로서 정치 공작이죠. 황운하가 결국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받아가지고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해서 김기현을 떨어뜨리고 낙선시키고 송철호를 당선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영철이 백은호에게 첩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주도로 정치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개입을 노골적으로 했다는 것을 이 검사 출신인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뭐 무시무시한 거죠. 어쨌거나 박영철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박영철의 마음의 고향은 검찰이고 현재 검찰총장이 성렬이 형이라고 부르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박영철도 고민하다가 고향인 검찰을 선택하고 윤석열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뭐 임명권자인 문재인이나 아니면은 직속상관인 조국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그렇지만은 원래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검찰은 조직에 충성한다.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당연한 선택을 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되게 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단순 소박하게 결정하면 돼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꼬이고 또 꼬이기 때문에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명한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오로지 진실만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포위 작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상당히 강도 높게 이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파만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데는 이 윤석열과 박영철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 사실은 이 대검이죠. 그러니까 대검찰청에서 부장검사로 일을 했잖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검의 그 당시 대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수 1, 2 가장을 했고요. 잠깐 여주지청장으로 나가 있었을 때 코를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 대검의 공공 수사 그 당시에 이 박영철 현재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 바로 누구하고 윤석열이 꾸렸던 팀의 부팀장으로 이제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주지청장으로 잠깐 나가 있던 누구? 윤석열이 팀장을 맡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을 하고 있던 박영철이 부팀장으로 조인한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이 뭔가 하면은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잖아요. 2013년에 대대적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수사팀장이 윤석열이고 부팀장이 박영철이거든요. 얼마나 끈끈합니까? 이런 인간관계예요. 이 끈끈한 관계로 시작이 되고, 이 두 사람이 아주 이 강골검사 출신으로서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압력을 받고 옷을 벗은 건 아니고요. 옷을 벗은 건 아니고 좀 유랑생활을 하게 되죠. 각자가 윤석열은 대구 고검검사로, 그 다음에 박영철은 대전 고검검사로 일종의 자천성 인사를 겪게 되고, 그래서 그로부터 수년 동안 거의 변방에서
힘든 생활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윤석열 그 당시 대구 고검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하고, 그리고 박영철 그 당시 대전 고검검사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 때 힘든 시절을 보냈던 이 두 사람을 픽업을 해가지고 요직 중에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반부패 비서관으로 픽업을 하잖아요. 그것이 2017년 정권 출범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이나 조국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파격적인 픽업을 통해서 인사를 했으니까 충성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과 반부패 비서관으로서는 두 사람이 정권을 지키는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충견 역할을 했죠. 그런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면서부터 사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정신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결국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을 겨냥하고 있고, 그것이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그 위선인 문재인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칼끝을 들이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심장부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지금 현재 유재수 내지는 김기현, 황운하 케이스를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었던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드디어 검찰을 위해서, 윤석열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의 표명을 했으니까 사표가 수리되고 자연인으로서, 변호사로서 앞으로 아마 윤석열 검찰을 도와서 칼끝이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